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제목부터 예술입니다. 내가 연애를 못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문학 탓이야. 이게 제목입니다. 말을 잊지 못하겠네요. 왜 그랬구나. 인문학을 가만히 있는 인문학 탓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자기가 보면은 못해놓고? 2014년 책이에요. 건데? 네. 2014년에 나온 책인데 이제 인문학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기획을 했고 네. 연애라는 현상을 인문학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애 IN 그러니까 문학. 그래서 문학에 나오는 연애의 연애인 어떤 이런 것들을 문학. 뭔가 이것저것 한 이제 거죠. 이해했어요. 연애인 문학. 이런 강의 시리즈에서 다뤄진 내용을 책으로 묶은 거예요. 아, 제목에서부터 재밌겠네요. 느껴지죠? 그러니까 연애라는 현상을 약간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겠다. 아. 자, 이런 책입니다. 저자가 여러 명이고 챕터들이 몇 개 있어서 아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인문학 책이라고 하면 조금 막 되게 저도 두꺼울 약간 것 같은데. 인문학이라서 약간 전혀 아닙니다. 표지도 샤방샤방. 되게 다양한 문학이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문사철인데 문학, 그렇죠. 역사,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여러 문학에서도 가져오고 역사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점을 주는 거예요. 약간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애라는 현상을 보는 네. 관점.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사회는 연애를 권하는가? 음. 이때가 저희가 우리 시작하면서 연애 요즘에는 그렇게 필수는 아니지 이런 얘기 했지만 이때 2013년, 14년 이때쯤에는 그쵸. 연애 못하면 무슨 죄인인 것처럼 결함 있는 사람으로 막 여겨지는. 연애 자기개발 이런 얘기 나올 때였어요. 사실 맞아요. 지금도 그런 눈이 그쵸, 위치가 약간 지금도 있어요. 사실 연애 지상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막 너 연애 안 하니?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되게 그런 것들이 있는 사회에서 왜 그러는가? 연애하면 행복하냐? 뭐 연애와 자기개발 뭐 이런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궁금하긴 하네요, 다들. 그렇죠? 한 번쯤 살펴볼 만하고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도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사랑. 사랑이 뭐야? 라고 하면은 사랑해 이러면은 되게 큰 선언처럼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쵸. 연애 내가 관계에서도 너를 사랑한다. 좋아해 뭐 오늘 어땠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사랑해라고 말하는 순간 굉장히 그 관계가 진전되는 것처럼 그치. 하잖아요. 그쵸, 근데 좋아해랑 다르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나의 마음은 사랑인데 당신의 마음은 섹스? 약간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사냥이라는 예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지금은 안 하지만 성에 대한 주제로 막 얘기하던. 그것들을 인용을 하면 그러니까 문학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화제가 그러네. 되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건데 책을 좀 인용을 해볼게요. 자신의 사랑을 마녀사냥의 사연으로 이야기화하는 순간 상대방의 진심의 척도, 그린라이트의 전멸 상태에 따라 나의 진심은 회수 가능하고 조정의 준비가 완료된 것이 돼버린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고백이 성사되어 정식으로 교제하는 관계, 즉 진짜 사랑에 빠져들 준비가 완료된 견고한 관계 이전의 유동성, 한없이 기울어진 연애의 평형저울 상태를 그들은 두려워한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무슨 소린지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씹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쵸. 그린라이트 그 마녀사냥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뭐 솔직담백한 토크, 네네. 그리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그쵸. 되는 지상파처럼 할 필요 없이 그 인기가 많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금기시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연애를 말하는 방식은 그린라이트냐 아니냐라는 그쵸. 거였는데 기냐 아니냐. 그쵸. 썸을 고냐, 타는데 스탑이냐. 그쵸.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바라봐 준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재밌어 하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 사회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정의를 강요하고 내려버리는 있는가 거니까. 라든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 사람들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뿐만 아니라 뭐 오타쿠의 사랑, 소수자의 사랑 등등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드러난 이야기들 좀 잘 몰랐을 법한 이야기들도 다루고 있는데 그냥 마치 기사처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좀 인문학의 눈으로 인문학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주잖아요. 그쵸. 어떤 개념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연애 자체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라. 그러니까 연애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연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게 내가 진짜로 뭔가 아까 책디가 소개한 것처럼 외로움 때문일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무언가를 채워줘야 되는 상태일까 아니면 사실 연애 안 해도 나는 별로 큰 결핍이 없는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맞아. 강박 그런 경우 많이 있을 음. 거고 실제로. 그런 압박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걸 느끼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인문학 책이라고 하면 딱딱하기 쉽지만 문장들은 조금 뭐 이제 아까 개념이 제가 많이 나온 문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재들이 되게 저희가 다 친숙한 것들이에요. 다 들어봤을 생각해볼 법한. 만한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책을 읽으시면서 누워서 읽어도 좋습니다. 가볍고 되게 길지 않고 하나하나의 글들이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하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주제가 자 사랑을 정의해봐.
라고 사랑은 어떡해. 기침났어. 연애랑도 좀 생각해요? 결이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사랑이고, 그러니까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지금 연인이랑 사랑해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아도 언제부터 그랬지? 그렇죠. 라는 생각하면 잘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던 시점이 언제일까? 저는 그 사랑이라는 거를 정의한 분 중에 신영철 평론가의 평론가. 얘기가 가장 저는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결핍이 있을 때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결핍이 존재하면은 그거를 안 뭐 된다. 한 명이 채워주고 이게 아니라 서로 결핍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었어요. 볼트와 너트처럼. 그러니까 제 조제 이름 기억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맞아요. 그 영화를 예로 들면서 거기서 여주인공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남주인공은 장애가 없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이 사랑인지 아닌지 모를 그 감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핍은 조제한테만 있었다는 거예요. 조제가 그 조제가 장애를 가진 여자 주인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결핍이 사실 없어요. 너무 그냥 잘 살고 튼튼하고 성실한 대학생이었지. 성실한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런 한 사람의 결핍을 이 성실한 대학생에게 채워주는 게 쉽지 않다. 근데 그게 몸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마음적인 그렇죠. 결핍이나 무언가가 결핍이 있을 때 서로 통해서 그게 사랑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쵸. 심리적 조제 참- 결핍이 더 큰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에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는 그럴 수 어떻게 있죠. 보면. 책플릭스